안녕하세요. 삶의 지혜가 빛나는 우리들의 사랑방, 은비 수다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손주라고 답하실 겁니다.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재롱을 부리던 갓난아기 시절부터 서툰 걸음마로 내 품에 와락 안기던 그 순간까지 손주가 주는 기쁨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활력소이자 보물이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를 맞이하러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예쁘기만 하던 우리 손주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멀게만 느껴지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남몰래 용돈을 찔러주며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셨을 겁니다. 밥은 먹었니? 물으면 네. 학교는 어땠어? 물으면 그냥요. 쿵 하고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듯한 아득한 거리감. 애틋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마음과 마음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은 서운함. 이건 결코 어르신이 부족해서도 아이가 유별나게 버릇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는 스마트폰처럼 너무나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잊어버린 소통의 언어를 되찾고 손주와 다시 한번 마음이 통하는 7가지의 아주 특별한 비밀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주라는 새로운 친구를 얻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손주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닌 탐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주를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에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다 했니? 시험은 잘 봤어? 와 같은 질문들은 아이의 행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세상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서 탐험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엇에 푹 빠져 있는지 그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는 것이죠. 이런 접근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권위적인 평가자가 아닌 호기심 많은 동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한 공간에서는 정답도 오답도 없이 오직 즐거운 발견만이 존재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놈의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 옆에 앉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와, 화면이 무척 화려하구나.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 있는 게임이니? 하라비는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아이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71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중학생 손자와의 대화가 늘 1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가 열심히 듣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듣던 그 노래 할아버지가 찾아서 들어봤는데 박자가 참 신나더라.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니? 이전 같았으면 몰라요 라고 했을 손자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질문에 깜짝 놀라며 자신이 왜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 멤버들의 표정과 춤이 얼마나 멋진지를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어색한 의무감을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나의 성공담이 아닌 나의 실패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주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 싶을 때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성공담이나 고생담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의도치 않게 손주를 가르치려는 높은 자리에 서게 만들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렵게 만듭니다. 세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유약함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그녀의 연구를 통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주에게 완벽하고 위대한 조부모가 되기보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 마음의 정리가 끝난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할아버지가 네 나이 때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다가 엄청나게 망신당한 적이 있단다. 이런 솔직한 실패담은 손주와의 심리적 거리를 단숨에 좁혀줍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구나. 실수해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최혜숙 할머니는 얼마 전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고등학생 손녀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꿈꿨던 화가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쉬움과 방황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아니더라. 다른 길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단다. 늘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할머니의 인간적인 고백에 손녀는 처음으로 할머니도 나처럼 고민이 많았구나 라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주가 시험을 잘 보거나 상을 받아오면 역시 내 손주라 똑똑해 와 같이 결과와 재능을 칭찬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 중심 칭찬은 아이들에게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부담감을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가 제안하는 더 좋은 칭찬법은 바로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과정 칭찬의 핵심은 바로 세심한 관찰입니다.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이죠. 숙제 위에 남은 지우개 자국, 다시 풀어보려고 애쓴 흔적, 무언가에 열중할 때의 진지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포착해서 이야기해 줄 때 아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칭찬은 아이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시험을 망쳐서 시무룩한 손주에게 괜찮아, 다음엔 잘하겠지 라고 위로하는 대신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나 보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네가 시험 보기 전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노력하던 모습을 봤단다. 그 노력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은 아이에게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너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고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깊은 믿음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게임에서 지고 속상해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아까 네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 이 한마디에 손자는 게임의 승패를 넘어 자신의 끈기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금세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손주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른은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였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아는 분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 역전 현상을 즐겁게 활용하는 것이 소통의 핵심 비법입니다. 손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해 보세요. 이는 아이의 자존감을 하늘 높이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가르쳐주는 영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리를 가족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인내심을 갖고 학생의 자세로 경청해 주세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이 끝났을 때는 역시 우리 손주가 가르쳐 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 선생님 해도 되겠다 라며 아낌없는 칭찬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한 할머니는 배달 앱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15살 손자를 일일 선생님으로 초빙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앱 설치부터 주문, 결제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는 마침내 손자의 도움으로 짜장면을 직접 주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편리한 신기술을 배웠고 손자는 누군가를 돕는 보람과 함께 듬직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손주를 나의 선생님으로 존중해 줄 때 아이는 우리를 어려운 어른이 아닌 귀여운 학생으로 여기며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은 말 없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손주와 함께 있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말을 걸거나 무언가 가르치려 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없는 동반자의 역할은 그 본능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원할 때 기댈 수 있도록 조용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하고 수용적인 침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언제든 네가 말을 걸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는 편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안전한 존재감의 표현입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그냥 그 옆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내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해보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무뚝뚝한 손자와의 어색한 시간을 이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자가 좋아하는 TV 스포츠 채널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아깝다 하고 외치자 손자가 피식 웃으며 그렇죠. 아까 그 작전이 문제였어요 라며 처음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의 시간이 대화의 물꼬를 터준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6번째 비밀은 우리 둘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특별한 유대감은 공유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도 좋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손주, 딱 2사람만 아는 비밀스럽고 소소한 의식이 있다면 관계는 더욱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둘만의 세상, 둘만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할머니와 손주가 아니라 비밀 도넛, 원정대원이나 화분 지킴이 같은 특별한 정체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 만나는 날엔 꼭 동네 편의점에 들러서 각자 처음 보는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기, 우리 집 앞 공원 3번째 벤치에 앉아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 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둘만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한 할머니는 초등학생 손자와 비밀 도넛 원정대를 결성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빵집들을 돌며 매달 한 곳의 도넛을 맛보고 둘만의 비밀 수첩에 별점을 매기는 놀이였죠. 빵집의 고소한 냄새, 도넛의 달콤한 맛, 둘만의 수첩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손자도 이제는 먼저 할머니, 다음 원정은 언제 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쌓여 둘만의 소중한 역사가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그들의 도구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의 가장 주된 소통 방식은 전화통화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손주가 보고 싶으면 전화를 걸지만 아이들에게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는 자신의 흐름을 깨는 부담스러운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에 들어가려면 아이들의 언어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배우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답장을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읽고 답장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없어도 훨씬 편안하게 소통합니다. 아침에 산책하다 예쁜 꽃을 사진을 찍어서 손주에게 보내며 좋은 하루 보내렴이란 뜻의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를 덧붙여 보세요. 혹시 조금 더 용기가 나신다면 손주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재미있는 글이나 이모티콘 있으면 할머니한테도 좀 알려주렴. 이 질문 하나가 또 다른 즐거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이모티콘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서툰 모습이 손주에게는 귀엽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작은 노력은 감정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손주와의 거리를 10년은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주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7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고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을 공유하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손주를 나의 스승으로 모셔보기도 하며 때로는 말없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둘만의 특별한 의식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도구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 라는 존중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손주와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러서 자주 틀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사랑의 언어를 건넬 때 아이들은 분명 그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자신의 언어로 대답해 줄 겁니다. 우리 손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노력으로 손주와의 사이에 놓여있던 투명한 벽을 허물고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네, 아니오로 끝나는 단답형 대화가 아닌 손주의 시시콜콜한 일상과 고민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1호 상담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고 먼저 다가와 조잘조잘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손주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손주를 향한 세상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랑에 오늘 배운 작은 지혜 몇 스푼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열쇠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단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말에 꼭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이름을 물어봐 주셔도 좋고
젊은 시절의 작은 실수담을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보낸 서툰 이모티콘 하나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손주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려운 암호가 아니라 너의 세상이 궁금해 라는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은빛 수다방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주와 함께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소통하며 행복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빛나는 우리들의 사랑방, 은빛 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